기훈아 숙제 들어가서 책이나 읽고. 숙제 빨리 해라. 조동주 너 숙제는 하고 하라 그랬지? 숙제 같은 이야기를 안 말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고 숙제하라 할 때 화가 나요. 그거 문제집 풀기 싫은데 자꾸 풀라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해서 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뭘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숙제를 해라 해도 알았어 하면서 안 하면서 다음 날까지 넘어갈 경우 그때는 이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으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닌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못 자요. 전문가가 둘이나 있는데. 책을 많이 보셨다기.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어쨌든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경험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처음에 배워지겠습니까? 굉장히 여러 번의 네. 경험이 필요하고 결국은 실패를 해보는 것조차도 이게 공부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제는 꼭 해야 된다는 지침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숙제를 오늘 꼭 해야 되는데 시간은 네가 정해라 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외의 과외 숙제들은 뭐 학원이든 이게 과외적인 숙제들은요 네가 양을 정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오늘 어느 정도 해볼래? 네가 정하렴. 이만큼 갖고 오면. 한 문제 푼다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로. 해도 진짜로요? 너무해요. 그래도 그걸 꾹 참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건 네가 알아서 하고 대신에 화내지 말고 기분 좋게 해라.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나면 칭찬도 그래 잘해줬네. 이렇게 그렇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을 경험을 맞아요.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네. 그렇게 주면은 역효과가 네. 빨리 끝냈으니까 네. 뭐 TV를 보겠다 아니면 게임을 하겠다 네. 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이렇게 미루고 늦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빨리 끝내면, 이야, 너 오늘 웬일이니? 오늘 힘 받았다. 이러면서 더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 들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나면은요, 쉬게 해주셔야죠. 그거 당연하죠. 네. 그럼 숙제 뭐 네. 하든 숙제를 뭐 한 시간 하고 뭐 TV를 보든지 게임을 한 3시간 한다. 네. 그것도 용납을 해야 됩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까? 네. 결국 학습을 배움이라고 싹 바꿔버리면 인간은 평생 동안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배움은 실패도 배울 수 있거든요. 꼭 성공만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 자기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애들이 잘못될까봐 화를 내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봐서 그 상황을 보면 애들이 잘못될까 보다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맞습니다. 예. 콕 찔리네. 그냥 가슴으로 콕 찌르네. 그래서 조금 아이들한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해갔더니 학교 가서 혼이 나는구나.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기분이 나쁘구나. 그러니까. 좀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이게 좋은 숙제를 것 가지고 엄마하고 왜 실갱이를 네. 치냐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야,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다른 거는 몰라도 야 이건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래서 말 그대로 따끔하게 이건 정말 혼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요. 혹시 세 분은 그럴 때 나는 애를 따끔하게 혼을 내더라도 이건 절대 나는 안 한다. 이것만은 지킨다. 혹시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건 뭐 교육뿐만 아니라 사람 대인관계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직원이 19명이었어요. 1년 만에 18명이 그만뒀어요. 내가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적하고 너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 월급 받아갈 생각을 하냐? 너 바보냐? 뭐 이러면서 막 맨날 화를 낸 거예요. 바보냐. 그러니까 1년 딱 지나니까 18명이 그만두고 남은 한 명은 남은 한 명은 사촌 처남이었어요. 근데 그만두지 못하고 참.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충격을 받고 아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1년을 정말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회사에서도. 그랬더니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자, 일을 잘못했어요. 네가 이렇게 일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이 일을 나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다르지?
예전 같으면 버럭했을 네. 거를. 분명히 다르지. 너 할 수 있을 거야. 나 너 믿어. 와,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아이가 때리지 말자가 주인데요. 아이가 한번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려야겠다.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 못 때리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엄마를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애가 이래 했는데 네가 맞아봤잖아. 맞아보니까 효과가 있었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절대로 하지 마라. 어허. 아무런 효과도 없고 나는 억울하다 하는 생각만 들고 부끄럽고 왜 때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절대 때릴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요 다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알아요. 아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이론적인 건 많이 알고 있지만 아이를 좀 따끔하게 가르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사실 골라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고, 내가 좀 뭐 이렇게 뭐 기분이 좀 좋고 이럴 때는 좋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들쑥날쑥 한다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떨 때는 혼을 내고 어떨 때는 용서해주고 넘어가주고 뭐 이러니까. 감정을 참 조절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애한테 이렇게 애 눈높이에서 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로 풀어야지 라고 느끼는데 행동 거지들을 보면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는 행동 거지래. 제 첫째가 정말 이렇게 덜렁덜렁 대면서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아침에 등교를 할 때 필통에다 분명히 연필 4자루 깎고 그다음에 지우개를 줬는데 갔다 오면 하나도 없어요. 어허. 또 한 번은 점프를 입고 갔는데 점프를 놔두고 왔어요. 그리고 내일 가서 찾아와라. 내가 일주일 내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네 거 아니야. 네 거니까 더 소중하게 챙겨야 되지. 누가 챙겨주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그대로 시정이 안 되면은 욱 하죠, 그냥. 네. 욱 하면서 그러니까 임마 너가 이거밖에 안 되지, 너. 진짜. 난 너무 이해돼. 너무 이해돼. 책가방을 놓고 옵니다. 아니, 학생이 책가방을 안 놓고 오는 건 어딨냐고. 옷을 뭐 흘리고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책가방을 안 갖고 왔어. 그럼 내일 학교 어떻게 갈 거냐? 그런 거를,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애 엄마가 또 자기가 가서 가지고 와요, 또. 네. 챙겨오고, 다 챙겨주고. 저는 아이를 혼내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다, 인간이. 책가방을 두고 올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는데, 너의 실수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네가 물을 엎질렀으면 네가 닦으면 괜찮은데 엄마 물 엎질렀어 닦아줘. 야 네가 실수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해? 아니 근데 세 분 이야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아이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시행착오를 좀 경험을 시켜줘라. 그리고 그때 아이가 좀 혼이 나거나 그럴 거를 너무 두려워해서 맞아요. 미리미리 부모가 좀 안 해주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행동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의 의견이 다를 때예요. 근데 둘 중 한 명이 완전히 맞고 완전히 틀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맞아서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딱 정해져 있으면 행동의 일관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부모가 다르니까 아이가 자기의 행동이 계속해서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이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이 둘이가 아내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엄마는 저렇게 얘기하고. 네. 정말 애가 10시, 11시 넘어서까지 숙제하고 이런 거는 저도 못 봐요. 그러니까 뭐 9시, 10시 되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찍 자야죠. 키도 크고 또 키 얘기 또 나오고 하니까. 근데 와이프는 또 본인이 또 교사고 하니까 그런 걸 못 봐요. 완전 무결한 걸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겠네요. 아, 부부가. 부부끼리. 네. 예.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 원칙을 좀 정해서 당분간 그 방법으로 해보는 거. 네. 근데 그렇게 부부가 상의한 원칙이 늘 정답은 아닐 때도 그렇죠.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아내가 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다 욱하면서 또 싸워요. 부부 싸워요. 네, 네.